머나먼 세계의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의 상상은 자연스레 낭만적인 풍경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국적인 분위기의 풍경,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늘, 그리고 이상한 생명체들. 아마도 우주의 어딘가에는 우리를 위한 또 하나의 집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스스로 이 지구조차 지옥처럼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우주는 우리에게 친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처럼 호모사피엔스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상 필요할 때 피난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설령 그런 곳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는 마치 빈정거리는 마술사처럼 정말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행성을 우리 눈앞에 슬쩍 내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화려한 마차는 어느새 호박으로 되돌아가 버리죠.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행성은 겉모습은 아름답고 한눈에 매료될 만큼 매혹적이지만 사실은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행성들 가운데에서도 최악의 적대심을 품은 세계입니다. 그곳은 물리법칙 자체가 생명에게 송곳니를 드러내는 무시무시한 장소이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기만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서두는 이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기분의 색깔은 파랑. 이 행성의 이름은 무미건조한 카탈로그 번호인 HD 189733b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간단히 HD 189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약 64광년 떨어진 이름부터 귀여운 여우자리라는 별자리에 위치해 있죠. 2005년 이 행성은 프랑스와 부시가 이끄는 천문학자 팀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는데요. 이후 알랭 르카벨리의 대애탄과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 행성의 끔찍한 비밀을 밝혀내면서 단숨에 전설적인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HD 189는 눈부실 만큼 선명한 파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깊고 짙고 차분한 푸른빛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함정인데요. 인간의 뇌는 파란색을 거의 본능적으로 안전의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파란색이 물과 하늘, 대기, 다시 말해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된 색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상작용은 진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 세계를 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바다나 구름, 그리고 온화한 기후를 떠올리게 되죠. 이런 행성을 보면 왠지 축복받은 세계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축복이란 표현에 반드시 따옴표를 붙여야 하겠네요. 이 파란색은 바다도 하늘도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물도 아니고 산소도 아니며 살기 좋은 온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죠. 생명과는 완전히 무관한 색입니다. 단지 광학적 현상일 뿐이고 극단적인 고온이 만들어낸 색에 불과한 겁니다. 게다가 수성처럼 섭씨 430도의 불지옥조차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HD 189의 고온은 그보다도 2.5배나 더 극단적이며 무려 섭씨 1000도에서 1200도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성이 이토록 뜨거워질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중심 항성에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에서 공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타버리는 전형적인 사례겠네요. 별에 사로잡힌 아름다운 거인. 지름이 무려 16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HD 189는 목성보다도 큰 크기를 지닌 행성으로 천문학자들이 핫 주피터라고 부르는 특별한 종류의 외계 행성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다지 위험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꽤 골치 아픈 물리 현상들이 숨어 있죠. 목성과 비슷한 크기의 가스 행성이면서도 중심 항성과 너무 가까운 거리를 돌고 있어서 온화한 기후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세계인 겁니다. 이 행성은 태양계 기준으로 보자면 어떤 알려진 행성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중심별에 바짝 붙은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곳의 1년은 지구 시간으로 단 며칠에 불과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행성이 항성의 중력에 의해 조석 고정 상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항상 같은 면만을 별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죠. 낮도 밤도 없고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행성의 한쪽 면은 끊임없이 별빛과 열에 노출되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온도가 섭씨 1000도에서 1200도까지 치솟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행성은 그나마 양호한 편에 속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행성을 비추는 항성이 오렌지색 외성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유형의 항성은 태양보다 약간 온도가 낮기 때문이죠. 만약 더 뜨거운 항성이었더라면 1000도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정도의 고온에서도 행성의 대기 속에 있는 규산염 입자들은 녹아버려 마치 유리 알갱이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알갱이들 덕분에 이 행성은 우주의 어둠 속에서 사파이어처럼 찬란히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 항상 밤인 반대쪽 면은 어떨까요? 한 번도 햇빛을 받아본 적이 없는 곳인데도 그곳은 얼어붙은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이긴 하지만 따뜻합니다. 아니, 오히려 꽤나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죠. 그 비밀은 바로 대기에 있습니다. 주성분은 수소이고 헬륨이 섞인 아주 밀도 높은 대기인데요. 이 외에도 이산화탄소, 메탄, 황화수소, 그리고 과열 상태의 수증기 같은 성분들이 미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밀도가 높은 대기라는 점인데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HD189에서는 항상 거대한 허리케인이 행성을 휘감고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맹렬한 바람이 끊임없이 불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이 계속 이동하면서 밤쪽 면조차도 기온이 섭씨 700도에서 900도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밖은 바람이 좀 부네요. 아니요, 좀 부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폭풍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리케인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강한 바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HD189에서는 바람이야말로 기후를 좌우하는 주인공입니다. 아니, 바람 자체가 곧 기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뜨거운 낮 쪽과 비교적 차가운 밤 쪽 사이에 발생하는 엄청난 온도차는 강력한 기압차를 만들어내고 대기를 끊임없이 이동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낮 쪽에서 분출된 가스는 균형을 맞추기라도 하듯 엄청난 속도로 밤 쪽을 향해 돌진하죠. 그런데 엄청난 속도라는 말조차 한참 부족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한번 보시죠. 이 귀여운 외계 행성에서는 바람의 속도가 무려 초속 2km에 달하는데요. 네, 틀림없이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허리케인보다도 30배 이상 강력한 위력을 지닌 바람이죠. 쉽게 말해 HD189에서는 극초음속의 기류가 행성을 휘감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기상캐스터가 예보할 일은 없겠네요. 날씨는 늘 딱 하나죠. 오늘 하루 종일 초속 2km의 바람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기온은 낮 쪽에서 섭씨 1000도에서 1200도, 밤 쪽은 700도에서 950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예보는 이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행성을 사파이어처럼 빛나게 만드는 미세한 유리 알갱이들 기억하시죠? 지구였다면 그런 입자들은 마치 꿈결 같은 안개처럼 반짝이며 떠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HD189에서는 물리법칙이 그 아름다움을 무시무시한 무기로 바꿔버립니다. 바람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규산염 입자들은 천천히 가라앉을 틈조차 없습니다. 입자들은 옆으로 날려보내지며 극초음속으로 날아다니는 유리산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비와는 전혀 다른 끓어오르는 연마제가 끝없이 몰아치는 지옥이죠. 샌드 블라스터 작업 장면을 본 적 있으세요? 정말 압도적인 광경인데요. 금속 표면의 녹이나 페인트가 단 몇 초 만에 벗겨져 나가버리죠. 그렇게 잠깐만 노출돼도 결국 금속 본체까지 갈려나가게 됩니다. HD189 전체가 지구에서 수백 광년 이내에서 가장 강력한 샌드블라스터 그 자체인 셈이죠. 그러니 이곳에서는 애초에 안정적인 고체 구조가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곳은 섭씨 1000도의 극초음속 지옥이 모든 것을 파괴하며 휩쓸고 지나가는 세계인 겁니다. 핫 주피터의 최후. 이 초음속의 지옥조차도 HD189에게 닥쳐올 마지막 시련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행성이 단순히 별 가까이에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항성에서 쏟아지는 방사선과 항성풍이 말 그대로 이 행성을 분해하기 시작하는 영역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항성에서 방출되는 고에너지 입자들의 흐름이 끊임없이 행성의 대기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대기의 바깥층은 더 이상 중력으로 붙잡아둘 수 없을 만큼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가스는 행성에서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서서히 흘러나가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와 헬륨, 바로 HD189 대기의 주성분 그 자체입니다. 행성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기 대기를 잃어가게 됩니다. 주변에는 수십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길고 가느다란 가스의 꼬리, 일종의 대기 꼬리가 형성됩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관측된 현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성의 대기가 우주로 증발해 나가는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핫 주피터는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폭발 같은 극적인 끝은 아닙니다. 끝없이 펼쳐진 우주 속에서 조용히 천천히 풍화되어가는 운명을 맞는 것이죠. 가능성 제로의 행성. 이런 상황까지 들으면 혹시라도 그래도 이 지옥 같은 곳에도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희망을 걸어보고 싶어질 수도 있죠. 꼭 지구 같은 생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꼭 탄소 기반일 필요도 없죠. 심지어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생명이라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HD189에서는 어떤 형태든 생명이 존재하는 건 원리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아무리 상상 속 존재라고 해도 생명이라는 건 안정성, 반복성, 시간이라는 세 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합니다. 환경 변화가 너무 심해서 구조가 고정되기도 전에 파괴되는 곳에서는 진화라는 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생명에 필요한 화학 반응은 어느 정도 균형이 유지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죠. 매초 모든 것이 다시 조립되는 듯한 혼란 속에서는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겁니다. HD189에는 안정된 상태라는 게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온은 극단적이고 균일하지도 않습니다. 대기는 항상 초음속으로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성분조차도 항성풍의 영향으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행성은 어떤 방문객에게도 전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대기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우주선의 외벽은 매 초마다 포탄 수준의 충격을 정면으로 맞게 될 겁니다. 애초에 착륙할 수 있는 장소조차 없습니다. HD189에는 단단한 땅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이런 행성을 연구할까?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살 수도 없고 착륙도 불가능하고 가까이 가는 것조차 위험한 이런 행성을 왜 굳이 연구하는 걸까? 이런 세계는 우리에게 가능성의 경계선을 가르쳐줍니다. 즉, 행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극단적인 환경까지 적응해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인 겁니다. HD189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빛의 변화를 통해 대기의 정보를 읽어내는 기술이 처음 실용화된 선구적인 행성이기도 하죠. 항성 스펙트럼의 극히 미세한 변화를 단서 삼아 우리는 이제 이 행성의 대기 구성이나 바람의 속도, 온도, 심지어는 그 변화 양상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다시 말해 수십 광년 떨어진 곳의 날씨를 지금 우리가 관측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이 행성의 소리를 듣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방사 스펙트럼과 밝기의 변동을 소리로 변환해낸 거죠. 그 소리는 조화와는 거리가 멀고 마치 다른 세계에서 울려오는 으스스한 신음 같은 외계의 음향 초상화였습니다. 혼돈 그 자체를 새겨넣은 소리의 흔적. 그 사이에도 HD189는 자신이 전 우주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묵묵히 자신의 우주 여행을 계속하고 있죠. 지구에서 64광년 떨어진 저 너머에서 녹은 철의 비가 내리는 행성 WASP-76b나 섭씨 4500도까지 치솟는 열기에 분자마저 원자 단위로 쪼개져 버리는 절대지옥 켈트 9b와 함께 가장 무시무시한 행성 랭킹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물론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